어마무시하게 중요해서 당연히 이거는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요. 나머지 한 근은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가 중요한 거야. 자동으로 요 녀석의 켤레 복소수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. 요 말 그대로예요. 근이랑 개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엄청 중요해서 같이 배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C는 0이라고 하는, 당연히 이제 최고차항 계수 A는 0이 아닌 그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. 그것에 그 녀석의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실 근의 공식이라는 엄청 좋은 파워풀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두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ABC가 오픈이 되면은 두 근을 조금만 시간 들여서 구할 수 있는데 그 근의 공식 쓰는 것도 약간 귀찮을 때 그냥 요 방정식의 어떤 겉모습, 이제 요 포장지, 겉모습만 보고 근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고 싶은 상황이에요. 두 가지 정보는 우리가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. 요 겉모습 포장지만 보고도요. 그게 바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에요. 그거는 알아낼 수 있어요.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. 두 근의 합,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. 그것은 요 겉모습 개수만 가지고 알 수 있더라 얘기입니다. 바로 A분의 B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꼭 달려야 되고 A분의 B예요. 두 번째, 두 근의 곱까지도 요 바로 겉모습 개수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.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로 쓰겠지. 두 근의 곱은 바로 A분의 C가 됩니다. 그러니까 두 근까지 알려면 물론 근의 공식을 써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까지는 귀찮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그냥 겉에 보여지는 개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.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서 당연히 이거는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요.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요 증명은 요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배우고 바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한 가지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에요.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줄도 알아야 되고 작성도 할 줄 알아야 돼. 자, 무슨 말이냐?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최고창이지. 최고창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두 가지 버전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일단 요거부터 조금 깊이 있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. 알파만 잠깐 볼게. 베타는 잠깐 남겨놓고 알파를 일단 근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, 요거 우리 앞에서 인수 정리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거 혹시 없으면은 앞에 영상 한 번 더 보고 오세요. 인수 정리 때 그런 얘기를 배웠어요.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울 2차 방정식을 만약에 fx는 0이라고 치면 알파가 만약에 근이면 알파가 대입되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죠. 그래야 알파가 근인 거니까. 그러니까 f에다가 알파를 넣어주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. 0이 되는 녀석을 우리는 근이라고 하니까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얘기가 끝난 겁니다. 그 앞에 인수정리했던 거 기억나요? 선생님이 왜 박스 한 4개, 5개 치면서 그게 전부 다 일맥상통한 얘기다. 그 중에 하나만 등장해도 나머지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다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. F에 알파를 넣어서 0이다. 그러면 나머지 따라오는 내용들이 뭐지? 쌤이 말로만 해볼게. 그러면 이 fx는 x-알파를 인수로 갖는다. x-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. 나머지가 0이다. 그 다음에 뭐 x-알파 곱하기 블라블라 꼴이다. 혹은 뭐 알파를 지금처럼 근으로 갖는다.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일맥상통한 같은 얘기였습니다. 그 중에 하나 f알파가 0이다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말 fx는 x-알파를 가로 쳐볼게요. x-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인수로 갖는다.
그래서 이름이 그때 인수 정리였던 거지. 엄청나게 중요했었는데. 그래서 요 fx, 우리가 세울 2차 방정식이 fx라고 친다면 요 덩어리 x-알파라는 덩어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. 그거 한번 써볼까? 여기다 써볼게요. 그러면 그 fx는 무조건 x-알파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. 같은 맥락, 같은 논리로 베타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써주면 베타가 대입되면 F에다가 베타가 대입되면 당연히 0이란 소리고 그래야지만 근이 될 거 아니야. 똑같은 얘기로 x-베타도 인수로 갔습니다. 그럼 fx는 x-베타라는 덩어리도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2차가 된 건데 여기에서 끝내버리면 자 머릿속으로 이거 한번 전개해 보세요. 그러면 x제곱 즉 1차 제곱 2차항 개수가 1이죠. 그러니까 1x제곱이죠. 그러면 안 되고 문제가 원하는 x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다가 앞에 a배를 해서 x제곱의 개수를 1이 아닌 a로 약간 억지스럽게 맞추는 겁니다. 그래서 나온 식이 바로 요 식이에요. a의 x-알파 요 인수, x-베타 요 인수 두 덩어리 인수가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는 a라고 써서 억지로 맞추고 거기다가 는영까지 넣어야 이제 방정식이 되겠지. 는영이 없으면 또 그냥 2차 식이에요. 는영까지 있어야 2차 방정식이 최종 작성이 된 거죠. 그렇게 나온 얘기가 바로 요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2번 전개한 버전도 좀 알아야 돼요. 전개까지 한 전개 버전까지도 조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 A라는 것을 그대로 두시고 요 밑줄 친 것만 전개하려고 그래요. 크게 벌려서. 요거 머릿속에 빨리 전개하고 이제 동료끼리 빨리 암산해 주면은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로 묶여서 알파 플러스 베타 괜찮니?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뒤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만나면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 괄호 이렇게 닫히고 는영이라고 쓰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두 줄입니다. 이렇게 두 줄을 완벽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. 다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바로 전개된 버전 요걸로도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. 그랬을 때 지금 요 자리가 바로 뭐 쓰는 자리? 두 근의 합을 쓰는 자리 잊지 마세요. 요 자리가 뭘 쓰는 자리? 두 근의 곱을 쓰는 자리 잊지 마세요. 앞에 A 있으면 잊으면 안 되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잠깐 남겨놨던 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증명 한번 해볼게. 자,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.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자면 이렇게 작성된다는 얘기입니다. 두 근 알파 베타를 가지려면 요 인수 있어야 돼, 요 인수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. 다시.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a니까 마침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딱 맞아요. 다시 한번 써주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은 이 녀석은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면 이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데 x-알파를 가질 수밖에 없고 x-알파를 가질 수밖에 없고 x-베타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.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서는 1인데 여기 최고차항 개수 a를 맞춰주기 위해서 억지로 여기다 a까지 써주면 요 두 식은 완벽하게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. 그래야지만 요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. 그럼 두 식은 완벽하게 같은 식이어야 되고 오른쪽 전개한 버전 a에 크게 열어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방금 우리 여기 2번에서 배웠고요. 그 다음에 a까지 아예 분배해버릴게요. a까지 분배해버리면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고 자 a가 분배돼버리면은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쓸까요? 요겁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그것이 좌변 얘와 완전히 같다는 얘기인데 개수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? 그럼 ax제곱까지는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b랑 얘랑 같다는 얘기야. 이렇게 써볼게요. 따라서 중간 결론이 b랑 여기 1차항 개수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
여기 상수항 C랑 또 같기를 여기에 상수항 A의 알파 베타가 같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제 끝났지. 여기에서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눠주면 A는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은 우리 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A로 나눠주면은 두분의 곱 알파 베타가 A분의 C라는 요 결론에 도달합니다. 관련된 대표 문항 2개만 빨리 풀어보겠습니다.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. 자, 손쉬운 문제입니다.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물론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 개수들, 요 포장지, 겉모습만 보고도 두 가지 사실은 뽑아낼 수 있었지. 그게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였잖아요. 바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.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. 공식이 뭐였죠? 반드시 외워야 돼요.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. 지금 A분의 B가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가 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죠. 2분의 3이 되겠네.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. 1번. 자, 요거는 천상 뭐 이렇게 전개를 좀 해봐야겠죠? 그럼 알파 베타.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얼른 묶어줄 생각.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.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은 플러스 1 되겠죠. 자, 요거 계산하시오. 손쉬운 문제입니다. 두근의 곱 2분의 3 마이너스 두근의 합 2였고요. 플러스 1 계산 얼른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 만나면은 2분의 1 되겠네. 이제 3승 더하기 3승입니다. 이거 오랜만에 나왔지? 너무 반갑네. 곱셈 공식의 변형이었죠. 이거 안 까먹었어요? 알파 여기가 지금 플러스일 때는 일명 뿔마 뿌렸죠.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. 3 없으면 절대 안 되고요.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지. 자, 곱셈 공식 변형까지 완벽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. 여긴 두근의 합을 쓰면 되겠네. 두근의 합이 2니까 2의 3승은 8이고요. 마이너스 3배에 두근의 곱 2분의 3 아까 우리 적어놓은 거 두근의 합은 2겠죠. 2.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네요. 너무 좋다. 3, 3은 9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. 다음 문제.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. 그런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면서 2차 함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이 소리야. 2차 방정식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네가 2차 방정식을 작성 한번 해봐 이런 소리거든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자 우리가 배운 그 개념을 이용해 봅시다. 최고차 함계수를 3이라고 맞추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억지스럽게라도 3을 쓰고요. 요곳에 그러니까 두 근을 요걸로 갖는 거니까 우리 왜 덩어리 되어진 인수분해된 버전 말고요. 전개되어진 버전을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. 그럼 맨 앞에 최고차 함계수 3을 쓰고요. x제곱에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. 그 다음에 여기가 왜 두근의 합을 쓰는 자리였지. 두근의 합.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지금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여기다 쓰고요. x. 네,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입니다. 플러스인 거 조심해야 되고 여기는 두근의 곱을 쓰는 자리였지. 기억해야 돼. 두근의 곱. 요게 지금 두근인 거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되겠죠. 이렇게. 크게 괄호 닫고 는영까지 붙여주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. 는영 또 빠뜨리면 안 돼요. 가보자. 그럼 아무튼 우리가 계산할 것은 요거와 요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 따로 빼서요. 여기다가 해볼게요.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자 통분을 천상 알파 베타로 해야겠지. 그 다음에 요거 올라가준 알파 플러스 요거 올라가준 베타로 처리하면 요 녀석은 두근의 곱 우리가 알고 있어요. 우리 그거 안 쓰고 시작했구나. 엄청 중요한 건데 요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자 미리 쓰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몇이다? 최고차 함계수 a분의 마이너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.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최고차 함계수 a분의 c였으니까 a분의 c 1분의 3 3인 거지. 계속 갈게요.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3분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요 녀석을 우린 요 자리에다가 쓸 거고
미리 써놓을까요? 요 자리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쓸 거고 이렇게 계속 갈게요. 요거랑 또 세트가 이루어지기를 요거 알파 베타 분의 1은 두근의 곱이 지금 3이니까 요건 쉽네요. 3분의 1 되겠지. 3분의 1. 그럼 3분의 1을 요 자리에 쓴다고요. 요거를 지우고 나는 3분의 1을 쓸 테야 요 말이야. 그럼 정리해주면 최종 답은 3에 크게 바로 열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달린 상태로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맞고요. x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야. 는 0. 자, 3까지 다 분배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되겠어요. 최종 답은 3이 들어가주면 3x제곱 3이 약분되네. 예쁘게 x 여기도 약분되네요. 1는 0이라고 최종 2차 방정식 이렇게 작성했어요 라고 쓰면 되겠죠. 이렇게. 다음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 켤레근에 대한 내용인데 쌤이 좀 미리 적어놨어요. 내용을 볼게요.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주어지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요것의 켤레인 바로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 둘은 켤레 무리수 관계죠. 그렇게 켤레로 세트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이 얘기야. 대신 꼭 확인해야 될 전제 조건은 모든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요. 두 번째,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주어지면 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가 중요한 거야. 자동으로 요 녀석의 켤레 복소수인 바로 p 마이너스 qi가 됩니다. 이렇게 두 근이 켤레 관계인 두 근이 세트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대신 전제 조건이 뭐예요? 모든 개수가 실수여야 돼. 그래야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고 뭐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확인 정도만 하면은 이런 얘기야.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지금 요 한근 p 플러스 q 루트 m을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해볼게요. 1 플러스 루트 2를 하나의 근으로 가지면 나머지 한 근이 그것의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3, 4 이런 거를 가질 수는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랑 뭐 3민 그런 2차 방정식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바로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의 작성에 의하여 뭐 예를 들어 최고차항 개수 1이라고 두면 x제곱에 다시 x 마이너스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또 하나의 근을 여기 3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되면 두 개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랑 3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요거를 다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요 루트 2가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. 1차항 계수에도 들어갈 거고 마지막 상수항에도 루트 2가 살아남아서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. 루트 2가 살아남으면 무리 개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. 아, 그런 말이구나.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되려면 요 나머지 한 근이 3 같은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켤레 무리수 근이 와서 여기가 3이 아니라 다시 써볼게요. 3이 아니라 1 마이너스 루트 2 같은 것이 와서 이거를 이제 전개하다 보면 두 근의 합을 할 때 루트 2가 날아가고요. 상수항 두 근의 곱을 할 때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가 날아가잖아. 그러면 모든 개수가 이제 루트가 없는 유리수가 될 수 있겠구나.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겠구나 라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꽤 괜찮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요 i가 들어간 요거 허근도 마찬가지고요.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관련된 문제는 또 쉬워요.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2i이면 두 실수 A, B를 구해보시오. 여기 지금 두 실수 A, B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. 그럼 A도 실수고 B도 실수고 최고차항 개수 1 당연히 실수니까 얘는 지금 모든 개수가 실수거든요. 그러면 한 근이 3 플러스 2i면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의 근은
그것의 켤레 복소수인 3-2i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면 두근의 합, 두근의 곱에 의하여 A, B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두근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1분의 A, 그러니까 마이너스 A죠. 근데 실제 두근이 얘랑 얘니까 두 개를 합해주면 2i가 날아가서 6이 됩니다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괜찮죠? 두근의 곱은 근각계수 관계에 의하여 1분의 B예요. 1분의 B는 B가 되고 실제 두근이 이렇게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이번에 곱해주면은 합차 공식에 의하여 3, 3은 9 3, 3은 9 빼기 2i의 제곱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B는 13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. 이렇게